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 심리 상담 방학 특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사례가 어, 어떤 가족 중에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전에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 하나를 그 이모들이 엄마의 형제들이 이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에, 결혼할 앞으로 사귈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모들 입장에서는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 간에 딸을 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사윗감을 골라주고 싶은데 이제 그 조카 딸이죠. 조카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예, 너무 깊이 사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올 건인데 자에게 대해서 한번 예, 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 딸 문제죠. 요거는 작년도 11월 27일 날 오후 7시 46분에 전화가 온 건으로 이미 그때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에, 그 이모들이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해온 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올해 34살이고 남자는 42살이니까 9살 하네요. 8살 차이입니까? 8살 8 42세, 34세 부터는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자가 많단 말이죠. 여자는 먼저 보면 경오, 이묘, 신사, 병신이에요. 남자는 개해, 갑자, 갑술, 임신입니다. 그러면 신금하고 원래 간목은 사이가 좋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막 못으로 긁어요. 그 나무가 성체가 날만하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지도 보면 사와 술이 사술 원지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궁합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오화 해가 어, 수화 관계가 돼가 별로 또 않고요. 여기서 이제 궁합을 볼 때는 일간과 일간들 사이에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은 보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간목이 좀 만만해요. 어, 신금 입장에서 간목이 금금목 할 수 있으니까 만만하고 어,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조금은 성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와 술은 음, 원진이라고 하는데 원진은 뜻이 뭔가 하면 가까이 있으면은 싸우고 다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는 어, 어떤 그런 성질을 예,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병화 속에 있는 사화 속에 있는 병화하고 남자의 술도 속에 있는 신금이 병신 합수를 합니다. 굉장히 좋죠, 서로가. 그래서 병신 합수를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어, 이 술토 속에 있는 에, 신정무가 있는데 신정하하고 그 사속에 있는 경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합이 아니고 경과 병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병신 합수는 좋은데
또 정하고 경금이 서로 대립을 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한편은 좋고 한편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싸우고 서로 다투고 멀리 있으면 그리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자는 남자를 죽고 못 살고 남자는 여자를 죽고 못 살까? 그게 우리가 오늘 밝혀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분들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 사주에 보면은 경호, 기묘, 신사, 병신 일주 중에서 오행이 다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오행이 금 있고 토 있고 화 있고 뭐 있는데 없는 것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이 많잖아요. 오화가 있고 사화가 있고 병화가 좀 불이 굉장히 강해요. 묘가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이렇게 많은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화의 성분을 좀 꺼줘야 신금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신금은 물이 좀 필요하습니다. 물이 좀 필요. 그 토가 이 금이 약하다 보니까 금이 옆에 병진 합성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의 힘을 받아가 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임금이 현재 신사의 병화, 여기도 병화에서 그걸 다 오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기토가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기토는 편인이고 또 어머니 성분입니다만은 기토가 자기 살기 바빠. 묘위에 있어가지고 목국토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있으나 어머님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는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은 이 묘는 보면은 신금에서 볼 때는 묘는 편제지요. 편제는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제면서 어머니 편인을 극합니다. 목극하니까 아버지에서 이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과거에.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에 사하고 오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항상 나무가 불이 타버린다고 이렇게 화화 타버린다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랴. 그래서 어,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 양쪽에 있는 화가 굉장히 싫어요. 이런 전반적인 걸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사화를 어떻게 해? 사화나 오화의 병화를 갖다 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늘이나 땅이나 물이 없는 것이 큰 문제야. 하지만 이 사람이 신금 스스로 가지고 당장은 토가 필요해. 토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멀리 내다보면 수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 신금에 있어서 남자는 누구냐면 남자는 나를 녹이는 화요. 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신금은 병화 남편을 매우 좋아해요. 남편을 매우 좋아해요. 정신합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숨어있는 병화도 있나요? 병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은 남편성이 도처에 많이 보인다. 보면 남자들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 할까? 이 신금은 보석 같잖아요. 남자가 볼 때는 보석처럼 느끼니까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따로 떼어나서 병화를 보면 이게 남자인데, 정말은 남자인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도 여자가 있고, 여기도 여자가 있어요. 양쪽에 여자가 그들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일주는 이 남자를 뭐 있는 남자, 애인 있는 남자를 사기가 쉽겠다. 뭐, 더 나아가면 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든다면 그 정도로 남자는 바람꾸리로다. 예. 이 신사일주의 신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경쟁자가 신금, 경금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남편성이 이렇게 그래서 또 이분이 보면 한편으로 보면 자기도 또 남자를 수분 남자를 좋아하고 그럼 서로가 뭐냐면 예, 남자도 애인을 가지고 있고 애인이 있으면서 애인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애인이 있으면서 애인을 가지는 격이다. 어쨌든 서로가 남자가 바람 피우면 나도 바람 피우겠어. 또 막 바람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사주에 그게 많습니다. 이건 합이지만 이렇게 그거 하고 또 합하지만 그거 하고 목국도 그걸 하고 있고 그 상황이. 그 여기서 어머니 입장이 나가면 어머니 입장이 뭐냐면 어머니는요 토국 말을 갖다 생겨주는 사람이지만 편이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조건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조건 있는 사랑이면 정인인데 조건 있는 사랑은 정인이 아니고 편이니까 마지못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묘는 결국은 금 때문에 금의 그걸 당합니다. 예. 그때 이때 묘가 어머니 기토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묘가 목국토 아지라 어머니를 놓고 누가 있고 하면 아버지가 극하지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극하고 어머니를 매우 매우 힘들어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토가 양쪽으로 토생금 토에 가려니까 정말로 이 어머니는 힘든다. 막 병이 들어도 위중한 병이 들어도 여기 짙다. 자, 묘목은 아버지 격인데 아버지가 사와 사이에 끼어서 불타기 쉬워서 아버지도 무력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화가 문제예요, 문제. 화가 많은 것이 문제야. 이 화가 부진이거든. 이 많은 화를 그걸 하기 필요하기 위해서는 견질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에서 물을 만나면 좋겠다. 아니면은 인연을 만나면 물이 있는 인연이 좋겠다. 그래서 마치 그래서 옆에 있는 사주를 봤더니 이 남자의 갑술일 중에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을 여자가 없는 것을 수가 없는 것을 남자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리는 겁니다. 거꾸로 남자는 갑술인데 물이 엄청 많습니다. 물이 30%, 10, 10, 50, 60%나 되는 물이 또 신금도 물을 생해주지요. 이런 상황에서 간목은 힘을 받아가 있습니다. 그 힘 받은 것을 가지고 술토를 극을 한단 말은 내가 이제 병력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큰 돈을 만들 수가 이 사람은 많은 도움으로 누구 도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술토를 다룬다. 술토가 뭐예요? 편제죠. 편제를 다루는 그런 사람. 자, 술토는 간목을 볼 때 술토는 자기 부인이에요. 안전살이 부인이에요. 부인 때문에 거부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갔다. 한편으로는 술토는 현재고, 현재는 나한테는 아버지였거든요. 그게 아버지로 인해서 또 돈도 벌었다. 그래서 이 사람 여자 복도 있고 아버지 복도 있고 내가 강하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이 사람은 뭐냐면 또 수와 목이 너무 강해가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거 토해내야 돼요. 뭐로? 목생화 가정토로 토를 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화토가 좋을 것입니다. 목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 이 여자 사주에는 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봐서 이 여자에 없는 여자가 되거든. 밑에 내려갔으니까 사주에 여자가 없는 술을 남자가 가지고 있고 남자는 부족한 화를 이겨서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서로가 호환이 된다. 실질적인
예, 뭐 이렇게 신금이나 갑목이나 사나술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어쨌든 주변적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서로가 갖고 있는 원래의 원초적인 자원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사주를 갖고 있으면 궁합이 좋다 해야 될까, 나쁘다 해야 될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편만 그런 내용을 아닌 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걸 아니고 글자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수가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것이 남자에 있더라. 남자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화가 필요한데 이건 누가 있어요? 화가 누가 갖고 있어요? 나는 음, 여자한테 있더라. 이유. 여자한테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가 먹을 때, 어, 그 사람이 사이가, 어, 나쁘면 할 수 없지만, 사이가 서로 좋은데, 억지로 이 사람을 떼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냐면, 이 남자 사주가 인성이 많잖아요. 인성이 많다면 배움도 많고, 또, 무언가 수용할 마음이 많다만. 그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러면 이 마음을 게으른 마음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나쁜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무슨 마음 뭔가를 받아들일 수용성 있는 마음, 푸근한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간목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나 부인의 복이 이 사주에 아버지나 부인 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남자가 그게 부인복 있는 남자, 남편복 있고 부인복 있는 남자를 만나면 오히려 그 부인이 좋지요. 그렇죠. 이 사주를 34세 여자와 42세 남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사주격 자체는. 하지만 이 남자는 전반적으로 이 수경과 목경을 통해서 술토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자 사주는 장점이 뭐냐? 여자 사주는 골고루 있습니다만은 신금이 그러면은 신금이 금생수해야 뭐가 생깁니까? 자식이 운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운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 나이가 3, 4세 자식 운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여자는 뭘 봐야 돼요? 식상과 관성을 봐야 됩니다. 관성은 너무 많은 것이 금이지. 많으니까 식상인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약 결혼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기를 빨리 생산해야 됩니다. 아기가 빨리 나오면은 그 아기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수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를 갖다가 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의 경우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뭐가 제일 자신의 예, 모든 그 운명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 근데 수운이 이미 와버렸잖아. 그쵸? 3사에서 이 사람 나이가 34세. 이제 돌아오네요. 을목이 있고 좀 있으면 수운이 오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재운이 20세운이 재운. 수운이 오면 좋은데, 중간에, 땅운이 왔어서, 를 하면, 이때서 아기를 가지면 빨리 안정이 될 것이다. 아기 없는 것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나쁜 차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조카 딸이
남자를 사귀는데 남자가 인상이 좋지 않아요. 매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여동생이 재산을 딸에게 많이 물려주고 사망했는데 이모한테 남자를 소개했는데 그때 와서 이모들이 조카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올해 남편애가 제 재산을 다 남편이 더 모을 거 아닌가, 다 가져갈 거 아닌가 해서 걱정 때문에 그때 11월 27일 날 11월 달에 한번 이 상담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이걸 보면은 그때는 남자 사주가 없었거든요. 남자 사주 없이 그다음 상담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남자 사주를 가지고 봤더니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 인력으로 남녀 관계 인력으로 떼어놓기가 매우 힘듭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알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양가 집안에서 떼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기 살기로 서로 가지고 나중에 결국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로미오 줄리엣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이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물론 다 단지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조카 딸의 남친 되는 사람이 첫째는 인상이 좋지 않다. 매너 좋지 않다. 매너 좋지 않다. 그게 가장 큰 예, 아마 단점을 꼽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갑술은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인성이 많기 때문에 끝보기는 막 그냥 흑포하고 또 매너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보면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에, 차분하고 다른 어른들이 말을 잘 수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틀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혹시 다른 남자를 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죽기 살기로 나는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좀 결혼을 갖다가 막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그래요. 로미오 줄리엣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카딸한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유를 돼가지고 이제 에, 금년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내년 한 봄이나 내년 어디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금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되면은 없거든요. 그러다가 사람 마음은 변해요. 사람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까 사주 봤죠? 이 여자분도 뭐가 많아요? 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한 남자한테만 집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냉각기를 가지고 정말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결혼이 더 늦지 않으니까 조금 예, 시간을 좀 버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사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매일 호주머니에 뭘 써가 다니고 항상 사표를 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58세 정도 돼가지고 정년이 이제 60 하나인가 둘이면 정년이 되는데 정년되기 전에 결혼도 시키고 애들 결혼도 시키고 막 그래 하고 싶은데 당장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68세 해서 좀 너무 어지간하잖아요. 한 4년 남았는데 그게 부인이 제발 좀 더 다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한편은 계속해서 사표 쓰겠다고 주장한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여자가 남편 보고 화를 내면서 어? 남편을 보고 뭐라 하면서 아기를 생각 아이들 문제로 생각하고 뭘 무엇을 막 생각하면서 지금
예? 끝까지 전인태제 다니라고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 남편이 더 싫어해서 내일 당장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때 필요한 옵션이 뭔가 하면은, 그래, 참, 처음에는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하면 긍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가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맞아. 당신 참 그동안 수고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제 그만둬도 됐지. 그렇지만, 이제, 이왕 이렇게 이거 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다시피 지금 대학을 아직 마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또 대학 마칠 때까지 하라고 안 하겠어. 년 말까지만, 년 말까지만 조금 예, 다니고 좀 하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년에 그만두라는 게 또 아니고 그 내년에 그만두라는 거 아니고 올 금년까지 막까지 다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양보를 하게 돼 있어요. 알았어.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하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본 양보를 한 사람은 그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당의 원리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항상 어떤 한 현상이 그저 고타가 되지 않고 항상 변화함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변화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 지금은 뭐 죽게 살기로 붙어 있지만 8개월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영조 떨어지면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혹 안 들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 좋게 또 결혼을 시킬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가 오늘은 이 상담도 그냥 상담도 하지 말한 궁합에도 일간과 일간대 일지와 일기들을 보고 또 뭘 봤어요? 연지와 연지기를 봤지만 그것이 다 안 좋아하고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어 사소 원진이라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그 사이에 사주자 원국 자체에 정말로 이 사주에 정말 필요한 오행이 여자 같으면 물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 필요한 물이 남자가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남자는 물이 많은데 불이 너무 부족해. 불은 남자가 여자가 많이 가서 서로 이렇게 양자가 서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때 전궁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그 사주 전체의 그 남자의 사주의 구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에,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아까 자세히 보면 암술일주에 물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뭘 다스려요. 편제를 다스리면 그만큼 좋은 거거든. 우리가 음, 마음이 좀 안 든다 하더라도 좀 들게끔 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안 들 때에게는 아까 뭐 어떻게 했네요? 시간을 끌기 작전. 그것이 뭐냐면 안 돼 이러지 말고 또 연하니까지만 한번 보자. 아니면 금년 가을 9월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한 사람은 지금 직접 선임한 그 상의를 한 건데 어떤 지방에 계시는 분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잖아요.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상담을 쭉 사주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합니다. 제가 권하건데 봄에 만약에 내가 상담했다면 금년 9월까지는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한 6개월 사이에 상사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도 상사에 이렇게 잘 매끄럽게 되고 해서 달릴만 하다 이렇게 해서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스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 오늘은 상당 기법의 옵션을 딱 활용해라.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시간을 두르고
이렇게 하는 예,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정을 할 때도 그걸 갖다 부정할 때도 사표 쓰고 나간다 이런 할 때도 시간을 조금 더 바로 그냥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됩니다 하지도 말고 몇 달간 여유를 가지면 그 사이에 답을 누가 된다? 본인이 스스로 낸다는 겁니다. 이 조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어지면 그 사이에 아마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서로가 뭐 나쁜 것만 자꾸 찾아내면 한정이 없어요. 다 나빠 보여요. 그러나 좋은 점을 찾아보면 좋은 점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좋은 점을 찾아서 연결해 주면은 그 조카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근데 이모들이 막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물론 이모들 입장에서는 에, 조카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나마는 당사자는 이모가 그 남자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는 이 조카딸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딸의 의향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상담이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씩 이렇게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끔 옛날 공부한 것도 끄집어내고 또 새로운 것도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2월 달에 그 1월 한 중순쯤 공지가 나갑니다. 2월 달에 금년 새 학기 등록을 합니다. 금년 학기 등록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공고한 대로 오전에는 5주 상담 심리 업그레이드 시켰죠.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작년에 한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이죠. 고급 과정으로 편성을 했고 오후 강의에는 부처님 상담법 기초 이론부터 배웁니다. 심리 상담인데 그것을 배워놓으면 할 때 도움이 된다. 이 기본 상담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 아까 우리가 적용된 게 뭐예요? 무상이 원리잖아요. 무상이 원리를 딱 적용해가지고 하니까 상담법이 툭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그 부처님 법들이 나옵니다. 그런 법들을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깨우치고 실제 사용하도록 하면 좋은 상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제 바람이